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었는데도 미국장의 디폴트 우려가 좀 많이 다운되면서 뉴욕장 상승의 훈풍을 이어받고 오늘 양대지수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양매수도 양시장에서 들어왔고요. 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달에 대량으로 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가 잠시 뒤에 꼼꼼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네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어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장은 뭔가 항상 주춤했었는데 두 분이 좀 처음으로 케미를 맞춰보는 날 시장이 상승해서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다음 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고 오시죠. 네, 오늘 반도체의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10만 전자를 과연 갈 수 있을지 반도체의 첫 번째 키워드고요. 네, 다음은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딛고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부채 한도 협상 마무리가 되어가는 움직임인데 이 매크로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저희가 이 삼성이 DDR5 양산을 시작했다는 이슈 짚어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 8천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도 10만 닉스를 목전에 두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또 반도체를 되게 좋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과연 7만 전자가 가능할 것인가? 또 키워드로 잡은 10만 전자 올해 안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필 10만 전자일까요? 7만을 넘어서야겠죠. 7만 전자 뭐 이러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네. 일단 뭐 다행스럽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전거래일에 반도체 주제가 나왔을 때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맞아요. 드려서 잠잘 때 참 편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이슈들이 지금 상당 부분 늘어난 상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DDR4에 대한 재고가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디램에 대한 사이클을 조금 집중적으로 시장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DDR5 그리고 또 이제 오픈AI가 또 간밤에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 커진 거죠. 그게 지금은 이제 애플 아이폰 쪽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게 이제 또 안드로이드 쪽으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심리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 얼마 만에 갭상승을 한 것인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갭상승이 나오고 뭐 하이닉스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제 뭐 대거 뭐 어제 전거래를 좀 언급드렸던 한미반도체, 네. ISC 엄청 강력하게 급등이 움직였죠.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그 종목군들을 두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다행스럽게도 좀 잘 움직인 바가 있고요.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안 이 주도주에 대한 부재 좀 언급들을 드렸는데 네. 2차 전지 수급이 만약에 반도체로 넘어온다면 지수도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뭐 이제 이 종목군들의 투자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정말 강력하게 매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차트적인 위치로 보시더라도 좀 중요한 이 고점 라인들을 오늘 그냥 빵 하고 띄워버렸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그 뭐 정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갑자기 급락한다거나 네. 이런 이벤트가 없거나 아니면 또 NDVI 실적이 정말 박살나지 않는 이상 일단 강세의 흐름들은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반도체 업황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어제부터 해서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10만 전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10만 전자를 보지 말고 네. 우리 먼저 7만 전자 돌파 하나하나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이슈가 나왔죠. 삼성의 두뇌를 댄 자율주행차가 수원에서 강릉까지 혼자 달렸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호재들 그리고 오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정말 7만 전자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상향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업황 너무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계속 기대감이 나오는 거는 전이 미국도 그랬지만 AI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뭐 머신러닝, 메타버스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HPC 시장이 좀 핵심으로 떠오른 건데
입장에서 이제 좀 삼성전자랑 TSMC가 좀 이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같이 묶어서 바라보면 좋은 게 일단은 사실 일단은 그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려면 결국은 실적이 좀 찍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메모리는 뭐 재고 계속 쌓여서 안 좋았고 파운드리도 좀 업황 나빠지면서 1분기 적자가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먼저 이번에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제조 시설을 먼저 짓고서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큰 대신에 그만큼 리턴도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제조 시설을 먼저 짓고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예상대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빠르게 리드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문이 없다면 공장을 계속 놀게 냅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많은 물량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좀 리턴이 좀 큰 편입니다. 근데 이제 TSMC 자체는 좀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1분기에만 10조 7천억을 있던 시세 투자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비용을 많이 지출한 상황이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HPC 쪽 수요가 폭발하면서 업황이 회복되고 메모리 쪽 재고가 좀 감소되면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찍혀야지 좀 그렇게 주가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종목 이름에 반도체만 들어가도 뜨는 날이었죠. 뭐 어제 말씀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반도체, 서울 SFA, 제주 반도체까지 또 뭐 DDR5 관련주들도 강했습니다. 말씀하신 ISC뿐만 아니라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소부장들은 이미 좀 튀겼고, 네. 아마 그러한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될 텐데, 이게 또 저점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에는 뭐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언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그냥 접근하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급등 자체가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의 약간 쉬는 흐름들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DDR5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관련주들 흐름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게다가 이제 재고적인 부분에서 전혀 부담이 없죠. DDR5로 전환이 되면 신규 기기에 전부 다 탑재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능 자체가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제가 전거래일에 말씀드렸던 아비코전자 오늘도 좀 강세의 흐름들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장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ISC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전에 조금 좋았었던 흐름들을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고 항상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이 2번 정도 저점일 때부터 굉장히 좀 큰 수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좀 담아볼까라는 리포트도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DDR도 전환기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과 또 앞서 말씀드렸던 HBM 관련된 쪽은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아마 좀 상승력은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요. 이제 그쪽에서의 상승력이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하이닉스라든지 그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런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전부 다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이 해당 섹터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먼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수급의 순환매를 따라서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아예 선정해서 보시기보다는 이 해당 라인들을 조금 잡아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DDR5로 넘어가는 기점에 있기 때문에 관련주 라인들 위주로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피비님도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안에서 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볼까요? 저는 EUV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NS텍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마이크론도 EUV 좀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EUV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반도체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사실 이쪽은 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를 크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많이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좀 시장이 개화하는 시기라서 EUV 쪽은 지금도 계속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NS텍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EUV 쪽을 보자라고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건 AI 영향이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AI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해야겠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AI 챗GPT를 출시하고요.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 열기를 이어받을 섹터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주, 뭐 AI나 로봇 쪽을 많이 말하던데
AI도 반도체처럼 좀 긍정의 시각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전 네. AI 했을 때 더 연관된 섹터가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되려면 근데 5G와 6G가 깔아줘야 되고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연관 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연관 산업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에서의 산업에 대한 순환매 관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굉장히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는 섹터들을 보시면 다 이렇게 좀 굵직하게 연관된 섹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쪽으로 보시면 이전에는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개별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지만 네. 저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런 종목군들도 봐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쪽에서 AI 쪽 관련된 뭐 HBM으로도 결국엔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GPU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오히려 정책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있는 로봇 쪽을 같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쪽으로 만약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네. 5G, 6G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위성부터 이제 뭐 누리호 발사까지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최근에 있잖아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또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고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올해만 하더라도 4만 대 이상 좀 뛰어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위성 종목군들의 실적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수주가 많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모멘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챗 GTP와도 연관이 될 수 있고 지금 다양하게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챗 GTP 열풍이 분다라고 해서 이전과 같은 AI 그냥 단순히 그쪽으로만 너무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간의 사고의 영역을 확대를 해서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더 치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사고 확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뿐만 아니라 파생돼서 연관되는 섹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뭐 로봇이나 5G뿐만 아니라 위성 통신, 뭐 반도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네이버 GPT를 개발 중인데 구글 바드가 먼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어 버전을 만든 속셈이 뭘까라는 기사 제목도 있던데 한국이 AI 독자적인 생태계가 있어서 그걸 좀 방해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랑 카카오도 지금 챗GPT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게 될까요? 사실 검색 엔진도 보면은 전 세계 다 구글인데 저희만 네이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국에 좀 폐쇄적인 환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겨냥을 해서 사실 그거를 겨냥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글 바드가 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할 수 있는 AI 모델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7월에 이제 한글형 챗GPT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에 이제 뭐 챗GPT보다 뭐 6,500배 많이 학습한 하이퍼 클러버 X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다 보고 국내 기업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건 역시나 네이버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법률과 교육, 뭐 물류, 의료 다양한 부분에서 뭐 좀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전문 영역에 특화된 그런 AI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네. 사실 네이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AI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AI 센터도 짓고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온 기업이 이제 와서 막 AI를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AI라는 사업 영역을 생각할 때 많이들 뭐 챗GPT가 언급되는데 이렇게 좀 IT 기업들의 AI 모델 이외에도 저는 오히려 좀 AI 의료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많이 본 기업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뷰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뭐 대학병원에서 회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뭐 맥박이나 혈압, 체온 이런 네 가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정지를 예측하는 모델인 딥카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게 일단 B2H 모델이기 때문에 병원이 고객인데 병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 뷰노의 딥카스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데 이게 굉장히 큰 시장 처음에 진입할 때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국내에 있는 베드 병상수가 약 14만 개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뷰노의 이 딥카스의 출고가를 5,000원만 잡아도 한 2,100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됩니다. 국내에서만.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도 경쟁 업체가 없는 상황이라서 북미 시장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들의 AI 모델도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지만 뷰노와 뭐 루닛처럼 AI 의료 기업들도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쪽에서도 좀 이런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폭넓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글 바드도 한국어를 되게 또 잘 사용한다고 하던데 바드는 뭐 경쟁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 AI 기업들까지 시야를 넓혀서 보시는 방법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긍정적인 섹터들의 움직임을 타고 다음 주도 시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매크로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전이 좀 있었는지 다음 주에 표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설마 디폴트로 가게 냅두겠어? 라고 했는데 PB님도 설마 디폴트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디폴트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그쵸. 왜냐하면 거의 2, 3년마다 겪는 연례 행사 느낌이라 언젠가 합의는 하겠지만 저는 그 합의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디폴트 없을 거다, 뭐 다음 주에 표결한다 이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좋게 반응은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모든 위기가 좀 사라진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일을 관련해서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유동성이 가계 자금을 뺏어가게 되는 것이라면은 은행 예금과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감소하게 되고 이 지급 준비금이 감소한 은행들이 좀 이자율이 높은 재할인 창구, DW 등을 이용해서 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은행 우려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이뿐 아니라 지금 공화당에서 부채 한도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게 재정 삭감이잖아요. 근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있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재정 삭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 보조금과 지출 감소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현재 반응을 좀 좋게 하긴 했으나 여전히 종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당분간은 상승장이 좀 계속될 거라고 당분간은 상승 장세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디폴트 위험은 사라졌지만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미국 정부에서 부채 한도를 만약에 높이게 되면은 신규 채권이 발행되면 그쪽으로 유동성이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분간은 상승장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지난번에 조정장이 시작되기 전에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는 좀 악재가 거친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주는 단기적으로 볼 때 시장이 좀 상승을 이어가 줄까요? 네, 좀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시장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요번에 조금 좀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자주 말씀드렸던 거래 대금을 보시더라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시 10조가 넘었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기관 연달아 수급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단 제가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거를 가장 조금 우려했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라는 주도 섹터에서의 또 다른 자금들로 섹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는 쪽이 좀 약했단 말이죠. 뭐 바이오로도 한번 가고 OLED도 한번 가고 자동차로도 한번 갔지만 반도체로도 갔었죠. 근데 그게 연속성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의 이 반도체 이슈라면 조금은 연속성이 더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돌아선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초입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이 마지막 바닥 라인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장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 폭락해서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박살이 난다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 뭐 반토막 이상 난다거나 그런 정말 뭐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주도주로 완전히 올라선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만한 요인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긍정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디폴트를 예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무난하게 가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단계적인 라인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투심이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이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의 뭐 단기적으로 전고점 라인 부분까지는 상승력이 또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이 축제를 일단은 즐기면서 또 다른 이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벌써 지수 바닥권에서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라인이 좀 불안하신 분들께서는 뭐 현금화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일단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대해서는 뭐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인 레버리지 투자 정도로 만약에 개별주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뭐 지수 연동된 그런 종목군들로 들어가서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시장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동안 코스닥을 주도했던 2차 전지가 좀 꺾였지만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게 이제는 반도체주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이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라도 다음 주는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두 분 다 긍정의 시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던 만큼 상승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3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요. 칩셋 미디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데모, 그리고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테라사이언스 다음 주 주가 전망해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가 오늘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수혜를 타고 신고가 흐름이 이어질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뭐 두 분 다 AI 반도체를 긍정 의견 주셔서 뭐 예스 주실 것 같았는데 뭔가 지금 매수하기에는 신고가라서 손이 조금 안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을 감안하고라도 예스일까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 IP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력적이라 느낀 점은 성장성이 지속된 산업에 계속 그 제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그 칩셋 미디어가 하고 있는 것이 일단 그좀 VR 기기나 XR 기기 또 하 인포테인먼트 같이 영상 처리, 고성능 영상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 차량용 시장에 좀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작년 실제 회사 매출의 40%가량이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 결국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 즉 ADAS를 제공하기 위한 영상 처리 장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성장하고 커지면서 IP 로열티 수입이 지속적으로 볼륨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가 양국 모두 다 지금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둘이 좀 미국과 중국이 싸우더라도 어떻게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3년 전과 4년 전부터 AI 부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그 로열티 수입이 올해 들어서 좀 인식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칩셋 미디어 이렇게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볼 수 있는 룸이 남아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네. 뭐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거기에서 물음표가 계속 생기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2년 연달아 양치기 손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원래 D램 쪽은 좀 어려웠지만 시스템 쪽은 계속적으로 나쁘지 않았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오픈 AI부터 시작해서 이런 또 AI 쪽에 대한 생성형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이 18일 그 새벽부터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전에 고가 라인을 뚫어줬다는 점, 그리고 갭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갭 부분에서도 좀 강력한 흐름들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갭을 메웠을 땐 단기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은 로열티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업이 좋아지게 됐을 때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해당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요즘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첨단 뭐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사업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데모가 오늘 긴 조정을 탈피하고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과연 정말 바닥권을 벗어난 걸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데모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 종목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타고 급등했었는데 이후에 조금 더 가긴 했거든요. 이번에는 오늘이 좀 마지막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건주를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직 재건을 논하기 좀 이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 재건 계획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재건 계획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총 계획된 걸로 보면
두 단계로 나눠서 1차가 뭐 3,500억 달러, 2차가 뭐 4,00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조성해서 네. 17개 프로그램, 뭐 850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지원을 많이 한 국가들의 좀 이 재건 계획을 우대해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의 경우가 좀 지원 규모가 큰 편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큰 편이 아닌가요? 네, 그 탑 10에도 없습니다. 탑 10에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뭐 원인원 장관이 뭐 폴란드 가고 그런 것도 네. 다 지금 노력의 일환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프라 재건 관련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섹터가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런 이슈 부각될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움직이는 쪽이 좀 섹터를 주도하는데 그게 좀 데모로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 MOU라는 것이 사실 강제성이 큰 것도 아니고 주가를 이 정도 움직이기에는 사실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사실 네.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고 또 어제는 또 우크라이나 공식 경보가 발령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건이 이행되려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노로 짚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건 관련주들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일단은 만약에 재건이 시작된다고 하면 금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주택 지역 복구랑 뭐 인프라 복구겠죠.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보면 일단은 뭐 건설기계들이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데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뭐 지금 기사 보니까 한국식 정전 가능성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건 좀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지금 약간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라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된 게 아니다. 기대감만으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예스 의견이 기대감만으로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두신 예스일까요? 뭐 기대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예전보다는 더 구체적이 됐어요. 그쵸. 뭐. 네, 예. 예전보다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쪽 섹터를 보실 때는 사실 저는 오히려 재건이 시작되면 이쪽 섹터는 엄청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뉴스에 팔아라. 네, 그래서 그 전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말씀 앞에서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쪽 섹터를 보실 땐 곡물 항상 반대로 같이 봐야 돼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곡물 사료 곡물 쪽에 만약에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네. 이 얘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조금 꿈틀거리고 전거래에도 좀 꿈틀거렸던 이유가 이 전쟁에 대한 격화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흑해 곡물 협정이 됐지만 연장이 됐지만 그게 빠그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주들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 네. 전쟁이 심화가 되는 거니까 이제 데모나 뭐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군을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같이 반대 섹터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 MOU를 받은 게 뭔가 파급력이 실질적으로는 적을 수 있지만 일단은 어차피 이쪽 섹터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전보다 조금 더 가시화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급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제가 반대 섹터를 얘기를 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대응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응력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모처럼 한동안 이제 이 바닥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거래일에서 약간의 좀 슈팅 정도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또 건설기계주는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기계주는 핵심은 북미와 중국입니다. 거기를 보시고 이런 뭐 재건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는 약간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만 보셔야 되고 이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런 쪽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 시장은 중국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지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점유율 부분이 하락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은 섹터를 보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곡물주랑 상반되는 흐름을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곡물주 추이랑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꿀팁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은 테라사이언스 보도록 하죠. 리튬 염호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또 마감을 해줬는데요. 테라사이언스 모멘텀도 열리고 주가도 열릴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이 종목도 노 예스로 갈렸습니다. 본부장님은 이런 테마성 급등주를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노 주실 줄 알았는데 네. 리튬 테마는 좀 공략해도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 종목도 원래 예전에 저의 생각이라면 네. X인데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이 이슈가 요번에 새로 부각이 된 거라서 그렇다면 좀 추가적으로는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국내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에 좀 저는 초점을 잡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업들이 리튬에 대한 이런 시각을 그런 이제 공급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뭐 100%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좀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쪽보다 한 5배 정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급등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해글이라는 기업도 주방기기를 하는 업체인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많이 분출을 했었잖아요.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전보다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이제 신규적으로 리튬 사업을 사업 다각화를 하고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상승력이 이 정도면은 크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슈가 사실은 전거래일에 새롭게 부각이 된 거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제 이 회사의 또 최대 주주 중에 일부가 또 이제 CDS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인데 뭐 거기가 이제 또 리튬 쪽에 대한 또 주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리튬 염호가 국내에서 발견됐다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셨습니다. 피비님은 노를 두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일까요? 많이 급등한 것도 있고요. 이제 좀 섹터 자체가 좀 이제 리튬과 관련된 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수급 자체가 좀 반도체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건 좀 쉽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염호 자체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고 7월이 돼야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매장량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리튬의 품질가 뭐 채굴 비용 대비 수익성이 명확하게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신규 진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섹터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투자하실 때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